우리가 지나친 사각지대를 살펴봅니다. 아나운서 성재훈입니다. 강희구 씨 도와주러 온 거니까.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이 연일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수리남은 해외에서 활동하던 마약 카르텔 실화인 조봉행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과 탄탄한 스토리로 연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리남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Seven years and 5 days ago, almost the same time, when I did my farewell speech as a 바로 최근 수리남 정부가 드라마 제작사에 정식으로 항의 요청을 했다는 뉴스가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항의의 주된 요지는 수리남은 마약 국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 어떤 약물이 마약으로 분류되는지, 실제 마약 관련 실태는 어떠한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는 사건은 얼마 전에도 발생했었습니다. 최근 유명 작곡가이자 사업가인 돈 스파이크 씨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돼 충격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강남의 한 호텔에서 체포된 그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양은 시가 1억 원, 약 1000회를 투약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에 접근했으며 호기심에 마약을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뒤이어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돈 스파이크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히며 자신의 죄를 시인했습니다. 이처럼 한 번 발생할 때마다 엄청난 파급력을 미치고 있는 마약 이슈. 우리나라는 한때 마약 청정국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지금도 그 지위는 여전할까요? 검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2,000명의 마약 사범이 적발됐고 마약류 압수량은 총 427.4kg에 달합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7.2%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해양경찰청의 마약 단속 현황을 보면 2017년에는 단속 건수가 60건에 그쳤지만 2020년에는 412건으로 약 7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통상 10만 명당 마약 사범이 20명 이하여야만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되는데 2021년 지난해 우리나라의 마약 사범 수는 약 16,000명으로 10만 명당 31명꼴에 해당됩니다. 즉 현재 우리나라는 마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국가인 겁니다. 그렇다면 마약 관련 범죄율이 몇 년 사이 이렇게 높아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마약에 대한 접근이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약 관련 범죄율의 증가는 코로나19 사태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대면 구매가 활성화되면서 불법 다크웹이나 대화 기록이 남지 않는 텔레그램 등의 SNS상에서 마약 구매가 늘어나게 된 거죠. 또한 최근 마약 범죄의 두드러지는 특징으로는 초범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점이 있는데요. 온라인상의 마약 유통이 활성화되면서 호기심에 접근하는 10대에서 30대의 거래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10대에서 30대의 마약 사범 비중은 2019년 48.9%에서 2022년 상반기에만 63.2%로 늘어났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10대 청소년의 마약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최근 다이어트 성분이 든 보조제와 필로폰을 섞어 청소년에게 불법으로 판매한 태국인 2명이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점차 해제되면서 해외 통관 물품들이 증가했고 그에 따른 마약 밀수량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항공기 부품 속에 필로폰 400kg을 통째로 숨기려다 적발된 사례부터 상자 제작 과정에서부터 층층이 마약을 숨겨서 밀봉하는 사례까지 그 수법이 점점 대담해지고 교묘해지고 있죠. 한편 우리나라를 둘러싼 마약 상황이 엄중해짐에 따라 주요 관계부처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 단속량을 제시하며 관계 부처가 더 적극적인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함을 지적했고, 법제사법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역시 10대에서 20대 여성의 마약성 의약품 중독이 급증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마약 단속을 위한 새로운 입법 개정안 역시 추진됐는데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선 의원은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환자의 투약 내역 조회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마약류 취급업자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토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아직은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실제 법으로 집행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찰청 또한 마약류 유통 및 투약 사범 집중 단속 기간을 기존 10월에서 12월로 연장하는 등 마약 범죄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 주요한 기관에서 마약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같이 우리는 흔히 중독성 있다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마약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단어 사용으로 인해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약해지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 간과하게 되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최근 특허청은 마약이 붙은 단어의 상표 등록을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만으로는 마약 근절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약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약에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자세를 갖춰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각지대의 아나운서 성재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UBS